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독보적인 심리학 전문 유튜버이자 10년차 수석 드라마 작가 조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면서도 끔찍했던 한 남자의 마음 조작 사건을 파헤쳐 볼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친구가 너 요즘 힘든 일 있지? 라고 물었을 때 딱히 힘든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면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대답한 적 말이에요. 혹은 마트에서 이 상품은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말에 홀린 듯 물건을 집어든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리학적 낚시에 걸려본 적이 있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사소한 마음의 틈을 이용해 한 나라 전체를 지옥으로 빠뜨린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오늘은 저 조작가와 제 천재조수 브레니가 도대체 왜 똑똑했던 독일 국민들이 그 악마의 목소리에 그토록 열광했는지, 그 미스터리를 심리학, 과학, 그리고 의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소름 끼치는 과거의 현장으로 심리수사를 떠나볼까요? 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합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습니다. 돈은 종이 조각보다 가치가 떨어져서 빵 한 덩이를 사려면 돈다발을 손수레로 끌고 가야 했죠. 이것이 바로 히틀러라는 심리 낚시꾼이 노린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조 작가님, 당시 독일 국민들의 뇌는 이미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였어요. 맞아, 브레니. 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지속적인 생존 위협을 받으면 뇌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대신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즉 냉정하게 생각할 힘을 잃고 누군가 이 고통을 해결해줄 구원자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야. 그때 빗소리를 뚫고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작고 볼품없었지만 단상 위에 올라가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독일 민족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소름 돋나요? 아니면 심장이 뛰나요?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이 목소리는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히틀러는 그들의 불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cold reading의 극치입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상황을 보고 그의 마음을 알아맞히는 기술 말이죠.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 당신들은 위대하다. 이 한마디에 국민들은 이성을 내려놓고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 작가님, 단순히 말 한마디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날카로워, 브레니. 히틀러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운병가가 아니었어.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무대 연출가였지.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군중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였어. 이곳을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횃불을 들고 정렬해 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히틀러는 저 멀리 높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거대함에 압도되어 나라는 존재는 작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사회 심리학의 거장, 괴스타브 룰봉이 말한 군중 심리입니다. 개인은 이성적이지만 군중 속에 들어가면 개인의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의 거대한 집단 자아만 남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남는 거죠. 이때 인간은 도덕적 책임감이나 비판적 사고를 잃어버리고 오직 집단의 감정과 행동에만 휩쓸리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 국민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연설 중간에 일부러 침묵을 지켜 군중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 폭발적인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단원들을 지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브레니. 의학적으로 군중 심리는 우리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과 관련이 있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내가 마치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지. 아하! 그러니까 옆 사람이 환호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옆 사람이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게 바로 거울 뉴런 때문이군요. 정확해. 히틀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연설할 때 군중의 거울 뉴런은 그 분노를 그대로 복사해서 국민들에게 퍼뜨렸어. 수만 명의 분노가 서로에게 반사되면서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 거지.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
오직 분노라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괴물이 된 거야. 하지만 히틀러의 무기는 군중 심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지저분한 심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고통스러웠고 누군가에게 이 화를 퍼붓고 싶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화의 대상을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우리와 그들을 나누려는 강한 본능이 있어. 이를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지. 우리 집단을 긍정적으로 느끼기 위해 다른 집단을 깎아내리고 적으로 만드는 거야.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아리아인, 그들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라는 가짜 이미지를 심어줬어. 이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확증 편향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심리적. 히틀러는 끊임없이 유대인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국민들은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아. 그들은 나빴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야. 그들을 없애야 우리가 살아. 이런 끔찍한 논리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조 작가님, 이건 마치 거대한 가스라이팅 같아요. 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스라이팅요. 정확한 비유야, 브레니. 히틀러는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었어. 그는 언론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탄압했지. 국민들은 오직 히틀러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곧 진리가 되었어.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가짜 정보에 노출되어 뇌의 비판적 사고 기능이 마비된 인지적 동결 상태라고 볼 수 있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광기에 휩싸였고 수천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소름 끼치는 실험 하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스테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입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박사가 피실험자에게 옆방에 있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옆방 사람이 문제를 틀리면 충격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옆방 사람은 가짜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피실험자가 옆방 사람의 비명에도 불구하고 박사의 명령에 복종하여 치명적인 수준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이 권위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줘.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선생님 같은 권위자에게 복종하도록 뇌회로가 습관화되어 있어. 권위자가 명령하면 우리 뇌는 도덕적 판단을 멈추고 명령을 따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지. 이를 에이젠틱 상태라고 해. 자신이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권위자의 대리인이라고 느끼는 거야. 히틀러는 이 복종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독일의 절대적인 권위자로 만들었고 국민들에게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해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명령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난 후 재판정에 선 나치 전범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비겁한 변명처럼 느껴지시나요? 물론 변명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마지막 심리적 방어기제였습니다. 레니, 이것은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느껴.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신념과 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행동은 공존할 수 없지. 이때 인간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념이나 행동 중 하나를 바꿔. 그들은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라고 신념을 바꿔버린 거야.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지 부조화의 사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마음은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 조작가와 조스 브레니와 함께한 심리수사 어떠셨나요? 히틀러라는 악마가 어떻게 똑똑했던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낚아 광기로 몰아넣었는지 그 미스터리가 조금 풀리셨나요?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히틀러의 광기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포, 불안,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본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SNS와 인터넷에는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수많은 심리 낚시꾼들이 존재합니다. 가짜뉴스, 혐오 표현,
자극적인 광고들. 이들은 우리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편도체를 자극하여 우리를 감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조 작가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브레니, 그 정답은 바로 비판적 사고에 있어 누군가 우리에게 분노와 공포를 심어주려 할 때 왜? 라고 질문해야 해. 이 정보는 사실일까?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 내 감정이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하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두엽을 지키고 우리 안의 광기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누군가가 낚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2의 히틀러를 막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조 작가의 심리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심리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